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어서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지식재산, 들어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 들어오십시오. 유튜브도 열려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열려 있고요. 주파수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의 모든 것을 알려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진근 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진근입니다. 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네. 이 자리가 참 어떤 건지 궁금한데 일단 자기소개 먼저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여서 지재위 이렇게 부르죠? 예, 지재위라고 하는 겁니다. 지재위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 지식재산은 아시죠? 예. 그 지식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부처도 많고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식재산이 우리나라 뭐 산업을 이끄는 그런 그 천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5개년 계획도 잡으면서 전략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식재산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2011년쯤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대통령 소속 직속. 그렇다고 대통령은 아직 뵌 적은 없고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교수도 하시고 이거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은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예, 그 뭐 교수는 원래 그 하는 일이 교육, 연구, 봉사거든요. 그 봉사가 이제 사회에 대한 봉사, 또 시간이 그래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봉사는 뭐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해온 특허청을 포함해서 여러 관계 부처를 다 아우르는 곳 컨트롤 타워인데 지식재산권 앞서서 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권리들이 포함이 되나요? 지식재산권 하면 되게 뭐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 이동통신 전화기 잘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5G, 4G 뭐 해가지고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러겠죠. 그 기술이 이제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것이고 요즘에 뭐 이렇게 폴더폰도 만들고 예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게 이제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갤럭시 뭐 20 뭐 이런 게 이제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걸리면 걸려 걸리버 이거 있었는데 알죠. 이거 상표 아주 좋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 뭔가 찍어서 올리면 그게 이제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한마디로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머리에서 나온 걸 보호하다 보니까 법이 생각지도 못했던 게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신지적 재산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표에서도 혹시 소리 상표나 냄새 상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소리는 들어본 것 같은데 냄새는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아직 등록이 된 적이 없는데 외국에는 뭐 윤활유 이런 데 등록이 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만약에 냄새 상표가 널리 쓰이면 요즘에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때 컴퓨터에 이제 냄새 상표를 보여줄 수 있는 뭐가 들어가면 그걸 누르면 이제 냄새가 칙 하고 올라오면 저 식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냄새 상표도 지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게 계속 나오고 있죠. 지식권이 그래서 계속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또 새로운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해외로 나갈 때에도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특허 이야기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적으로 발사했는데 우주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누리호 안에도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뭐 누리호 정도 되면은요 수백만 개의 특허가 같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우리 누리호 개발에 한국 기업이 한 300여 곳이 참여를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그 이동 발사체, 우주로의 발사체와 위성을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까지 독자적인 기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6개 국가였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됐거든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예. 근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기술에 대한 특허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갖고 있다. 근데 러시아에서 우리한테 허락을 안 해주면 우리는 그걸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도 뭐 엔진에 조금 누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네네. 바로 정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기술들이 다 확보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특허 기술을 우리 기업들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특히 뭐 엔진 조립을 맡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카이라고 하는 항공 우주 산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휘자 역할을 하고 예. 또 발사대도 우리 현재 중공업이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한 300여 곳이 갖고 있는 특허가 수백만 개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한 300여 곳의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쏘아 올리는 데 대해서 다 각각의 그 특허나 뭐 지식 재산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숫자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핸드폰만 하더라도 예. 거기 이 조그만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특허의 숫자는 뭐 셀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2000년대 초반에도 예. 이 물건 하나에 다 특허가 들어가서 특허 하나가 물건 하나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누리호가 딱 하나의 특허가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300기업이 그 돼 있는데 제가 키프리스에서 예. 그 기업 이름으로 한 회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지금 뭐 출원까지 다 해서 하는 게 7,000건이 넘고 한 기업에 등록도 한 1,220건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300개 기업이 다 뭉치면 더 많은 거고 또 이런 그 발사체 이런 것은 영업 비밀로 또 공개하지 않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 그 영업 비밀은 한마디로 군사 기술이라든지 뭐 코카콜라도 지금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맛 비결이요. 예, 코카콜라가 저 그 박물관을 가봤거든요. 가보셨어요? 네, 그 미국에 있는 박물관을 가봤더니 네. 뭐 꼭 알려줄 것처럼 처음에 네. 맛의 비결은 이러면서 갔는데 끝에 안 알려주더라고요. 코카콜라가 만약에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했으면요, 20년 보호하니까 이제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하는 것보다 영업 비밀로 보유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은 영업 비밀이 캐내지는 때까지 계속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특허로 등록을 하려 그러면 이걸 공개를 해야 되고 네, 그 네. 보호 종료 기간이 되면 다 알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코카콜라가 200년 가까이 예.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죠. 이게 지재권 배우면 다 가르쳐 줍니다. 이걸 어떻게 뭘로 보호하는 게 유리한지 예. 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궁금한데 이 얘기를 끝으로 1부는 정리를 해볼까 해요. 예. 보통 그런 게 내부에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지킬까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뭐 들어갈 때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물적 조치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체크도 하고 하는데 그 코카콜라는 아예 그 코카콜라 원액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3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2부 때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예, 저희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이고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진근 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교수님이셔서 그런지요. 예.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고 예. 귀가 쫑긋합니다. 학생이 좋으면 설명이 잘 나옵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 별로 안 졸죠? 별로 졸진 않는데요. 수강 신청을 많이 안 해요. 왜죠? 재밌을 것 같은데 교수님. 농담이고요. 어쨌든 특허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예. 특허에서 돈 진짜 많이 번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연필에다 지우개 꽂은 사람이에요. 맨 뒤에. 그런 사람이고 뭐 저작물 같은 경우도 유튜버가 돼서 돈 번 사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의 뭔가를 만들고 하면 다 지식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특허 출원하실 수 있는 위치인가요? 저는 뭐 특허 출원을 예전에 제가 원래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하셨습니까? 예전에 몇 건 해놓은 게 있는데 20년 지나서 이제
권리가 없죠. 오, 20년 전에 또 하셨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워낙 재밌게 해주시니까 이 저작권 관련해서 좀 요즘에 재밌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AI가 그린 그림이 무슨 대회 우승을 했다는데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AI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예. 뭐 이세돌 구단이 지금 알파고한테 4대1로 졌지 그게 않습니까? 언제죠? 와. 2016년이니까 벌써 뭐 엄청나게 또 발달을 그러네요. 했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 진 거 보고 운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세돌 구단은 인공지능한테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기록될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발달하고 있고 사실 인간이 뭐 기계보다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잘하면은 기계를 쓸 일이 없죠.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예.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그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에서 1등을 했어요. 예, 이 그림 지금 유튜브에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좀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혹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검색하시면 지금 이 그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소설 쓴 AI가 자기 속이고 출품한 적도 있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AI가 그린 그림을 거래에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문제는 AI가 그린 그림을 권리를 인정할 거냐 말까요. 그걸 잘못하면은 인간 창작자들이 다 지금 뭐 그러니까요. 하루에도 뭐 몇천 건도 사실 그려낼 수 있거든요. 요즘 소설 AI는. 나오죠, 시 나오죠, 뭐 다 나오던데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하자니 또 인공지능이 만든 산업 그 인공지능 산업을 저해하고 그래서 예. 고민 중인데 그걸 또 누구한테 줄지도 걱정이에요. 그 인공지능 만든 사람한테 줄지 인공지능한테 줄지. 아, 그러네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줘봤자 뭐 돈 가지고 걔가 뭘 할까 생각해보면 뭐 전기나 좋은 거 쭉쭉 빨아먹는다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예.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는 게요.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아바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스스로요? 예. 아. 얘네들이 구찌 뭐 머플러도 사 입어야 되고 거기 좋은 아이템 시계도 써야 되고 모자도 써야 되거든요. 예. 그 돈이 인공지능이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인공지능도 돈이 필요. 예. 빈부격차 나겠는데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거를 지금 뭐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데 문제는 새로운 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 법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냐 지금 이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러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니까 이런 논의도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겠네요. 지금 벌써 이제 2018년 뭐 이때부터 지금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 예. 그때 1기 그다음에 2021년 AI 특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소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뭐 여러 가지 방안들도 지금 국가에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흥미로운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이거 얘기하면 정말 재밌는 게 아주 많은데요. 예. 시간이 아쉬워서. 다음에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리상표 또 냄새상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지식재산권 얘기인데요. 예. 워낙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산업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리 상표 같은 경우도 뭐 깨떡하는 소리 상표도 있고 네네네. 뭐 이런 것들도 생각지 않았는데 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상표뿐만 아니라 또 뭐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도 다양해지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도 여태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 종묘와 관련된 건 어떤 식물 품종, 예. 생명공학 이런 데서 생각지 못한 신지식재산권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교수들이 원래 법학 교수들이 법학 교수는 안 그렇습니다만 교수들이 그 강의안을 오래 쓴 다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 지식재산권 교수는 강의안을 계속 바꿔야 돼요. 아, 그러네요. 예, 너무 계속 달라지니까. 나오니까. 그렇군요. 지난 9월 4일이 지식재산의 날이었다고 들었고 관련한 행사도 열렸다고 들었는데 함께 하셨습니까? 네네.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 있나요? 이제 9월 4일이 우리 심체 요절이라는 그 금속 활자본 전 세계 최고라서 유네스코 등록 기념으로 만든 지식재산의 날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날로. 예, 지식재산의 날인데 올해는 지식재산과 청년, 더 나은 미래를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어요. 예. 당연히 지식재산의 그 주역은 청년이어야 되거든요. 톡톡 튀니까 머리에 나오는 게 엄청 많단 말이죠.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있었는데
불가사리가 바다 폐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든 스타스테크라는 기업도 참여해서 보여주고 방송에도 나왔던 거 기억나네요. 예, 그다음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희망을 전하는 미라클 채널의 대표도 참석을 했고요. 이분들이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 또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들 아주 재미있게 전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진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